등차 수열 an이 공차와 각 항이 0이 아닌 실수일 때 방정식 an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2an 플러스 1의 x 플러스 an은 0의 한 근을 bn이라고 하면 등차 수열 a 공차는 얼마이냐? 단 bn은 마이너스 1은 아니다. an이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보니까 개수가 an 플러스 2, 2의 n 플러스 an 플러스 1, 뭐 an 이렇게 있죠.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중앙식이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등차 중앙이 an 플러스 1의 2배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랑 같은 거잖아요. 여기 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구해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인데 근의 공식은 좀 복잡하고 일단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일단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 해보면 an 플러스 2의 x an이 위쪽에 이렇게 있어야지 대각선 곱하면 an 나오고요. an 플러스 2 나와서 이 모양이 나오겠네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여기 0 되는 게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an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 근이 한 근이 bn인데 bn이 마이너스 1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아니죠. bn 값이 이것이 bn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bn을요 의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모양이 bn 플러스 1분의 bn이죠. bn이 이겁니다. 마이너스 a 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2분의 an 마이너스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자분모에 a n 플러스 1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곱해주니까 a n 플러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a n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a n만 나옵니다. 그럼 a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 n 플러스 1에서 a n을 빼면은 이게 2d가 되죠. 그렇죠? 항이 두 개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다 항이 두 개, 즉 a n 플러스 2는 a n에 2d를 더한 거랑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a n 빼주면 2d. 그리고 마이너스에 자 이거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입니다. 1차항의 개수가 d예요. dn 더하기 어떤 상수 이런 모양 우리가 알파라고 할까 일단 자,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도 여전히 n에 대한 1차식이 되겠죠. 그럼 1차항의 개수가 2d분의 마이너스 d에서요 마이너스 2분의 1 n 더하기 어쩌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n의 개수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an 등차 수열은 1차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거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아니면 그냥 일반항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 더하기 n-1d 이런 모양. 그래서 그 정리해서 2d로 나눠보면은 요 n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것 좀 보여드리면요. 이 수열이요. an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결정이 안 돼 있다. 즉 이게 뭐냐면요. 부정방정식 개념입니다. 여기서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만 있지 그 0이 아닌 이런만 조건만 있죠.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어. 그렇다는 건 뭐냐면요. 이것만 만족하면은 얘는 공차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니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항등식 수치 대입과 비슷하게 그냥 an 가장 간단한 거 하나 잡아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n 즉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죠. 수열이요. an이 n이라고 해놓고 문제 풀어도 똑같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n이고 이게 n 플러스 2 그래서 bn이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이렇게 되겠죠. 대입을 하면 여기가 이제 이거 2 나올 거고요. 이 부분이 2 n 플러스 2 빼기 n이니까 2 여기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수열의 공차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만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일단 이게 이런 부정방정식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나서 아무나 대입하면 안 되고 항상 식을 볼 때 결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결정이 된다는 거는 고정되는 거예요. 값이 구해지는 거. 이런 거는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막 수열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결정이 안 되는 것들은 부정방정식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수치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면요 좀 어려운 문제에서
좀 쉽게 푸는 방법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에 대하여 S9와 S18이 같다. 집합 TN은 SK와 K는 1, 2, 3, 4, N 이거라고 하죠. 집합 TN의 원소의 개수가 1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요, 이 등차 수열, 이게 좀 본질을 좀 잘 생각해보고 통찰력을 기르면요,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을 교과 과정에서는 보통 설명을 하지 않는데, 등차 수열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표는요, 기본이 A와 첫째 항과 공차입니다. 공차. 공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작점은 위치인 거고요. D씩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을 쓰면은 요게 N에 대한 1차식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n 플러스 3 그럼 요 2가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어떤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서는요, 이런 1차식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열의 합 원래 공식은 2분의 이렇게 배우는 건 이렇게 배우잖아요. 2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배우지만 전개시켜 보면요 2분의 d n제곱 이렇게 시작해요. 요 식이 몇 차식이다? 2차식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차원으로 보면 1차원, 2차원. 예를 들어 수열이 있어요. 수열이 1 더하기, 그 다음에 뭐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쭉 가요. 쭉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은 어떤 이런 2차원적인 면적이 뭐 절반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n제곱 이런 모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n 해가지고 n제곱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요거는 이제 개수 1, 2, 3, 4고요. 반 자른 걸리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큼 해당이 절반인데 그거보단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1차. 제일 중요한 2차항의 개수. 보면 2분의 1 n제곱 이렇게 되죠. 요거 일반항은 1, 2, 3, 4 an 구해보면 n입니다. n. 공차가 1짜리. 근데 수열의 합은 어떤 모양이다? 2분의 1 n제곱. 그래서 요 공차가 1이면 그거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미분하고도 상관이 있어. 적분 미분. 그래서 얘를 1차식을 적분하면 2차식 되잖아요. 2차식을 미분하면 1차식 되고, 예를 들어서 요거 미분하면 이게 약분되면서 dn. 그러니까 요거 일반항이 dn으로 시작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찰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등차수열 일반항은 1차식이고요. 1차식, 그 다음에 수열의 합, SN은 뭐다? 2차식입니다. 2차식. 그래서 S9와 S18이 같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분석하기도 힘들어요. 느낌도 잘 안 오고. 뭐 마지막에 나중에 정확한 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감을 잡는 그런 시점에서는요, 이 그래프적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이 2차라는 거 알고서요, 이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그럼 2차 그러면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대칭성입니다. 이렇게 대칭성. 요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2차 함수에서 9하고 지금 9일 때랑 18일 때랑 똑같죠? 9일 때 18일 똑같으면은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위로 블록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라면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고 대칭성이 있어요. 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게요. 자, 이 값이 9일 때가 이 값이 나왔다. 그럼 18일 때가 같은 높이에서 여기가 18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칭 축의 위치는 가운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27. 27을 2로 나누면 13.5. 여기가 13.5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값은 뭐만?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죠? 13.5니까 그 전에 있는 13 하고 14 대입했을 때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3과 14도 같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가 대칭 축이고요. 이것만 이해하면 분석이 끝난 거예요. 문제 보면 이제 tn이 원소의 개수가 13이 돼야 돼요. 자, tn이 원소가 13이 돼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1 대입했을 때 값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2 대입하면은 다른 값이 나오겠죠. 3도 다른 값이 나오겠죠. 어디까지 다른 값이 나와요? 이게 13이 될 때까지는 다 다른 값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n이 만약에 13이면 되겠죠? 다른 값이 13개 나오니까
이 tn의 원소 개수가 13이 되겠죠. 근데 n이 14가 돼도요. 보세요. 14가 돼도 14도 13일 때랑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tn의 원소의 개수는 여전히 13개입니다. 그러니까 y절편의 y값, 함수값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이게 다 똑같죠?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13개가 지금 이렇게 다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4를 대입한다고 해서 하나 늘어난다고 해서 함수값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죠.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n이 14일 때도 tn의 원소의 개수는 1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똑같냐, 이게 대칭성. 쭉 해서 여기 1하고 같을 때. 이쪽에 보면 1부터 1, 2, 3, 4에서 13, 13개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도 13개. 13개 나오려면은 26까지. 26일 때의 값이요. 1일 때의 값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6일 때까지도 13개가 나오고요. 원소는 27이 되면 하나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게 14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13이 되는 거니까 n은 13부터 해서 어디까지? 26까지 되는 겁니다. 13, 14, 15 해서 26까지.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등차수의 합공식 2분의 항의계수가 13개고요. 첫 항과 끝 항 아니까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얼마? 39. 13부터 하면은 이거 하나 늘어나야 되겠네요.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 더해야 되겠죠? 14가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면은 7, 39에 7 곱해주면 되겠죠. 6, 7, 7, 9, 63. 그 다음에 3, 7은 21. 273개. 273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첫 장이 60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TN을 TN은요 A1부터 AN까지 합 등차 수열의 합의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수열 T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T19와 T20, T20이 더 크고요. 나 T20과 T21은 같다. tn과 tn 플러스 1이 tn이 더 큰 것을 만족시키는 n이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시오. 지금 등차 수열 그랬어요. 첫째 항은 나왔죠. 등차 수열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거예요. 공차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한번 0일 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첫째 항도 60이고 공차도 양수면 다 양수가 되니까요. 모든 항이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해서 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 당연히 의미 없겠죠. 다 양수니까. 그러면은 T19, T20 이건 당연히 성립할 거고요. 근데 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지가 않겠죠. 모순이 발견이 됩니다. D는 양수면 안 되고요. D가 0이라고 해도 그래도 다 60, 60, 60 되는 거니까 계속 증가하겠죠. 또 같아지는 경우 생기지 않아요. 따라서 이게 생기려면 D가 0보다 이렇게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T20과 T21 같아지는 상황을 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쭉 더했는데 20번째 항까지 항이 있어요. 근데 20번째 항까지 항이 있고 21을 더했는데도 값이 같아지려면요. 일단은 21이 0이 되면 되겠죠. 원래 둘 중에 하나가 뭐 0이 되면 요게 0이 되면 되겠네요. A 21번째 항이 0 이렇게요. 또는 이 값 자체가요. 21번째 항이 마이너스 값을 아주 커서요. 이 부호가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절대값 때문에 다시 양수가 돼서 같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느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이걸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요. 뭐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등차 수열 그러면 제가 1차식이라고 그랬죠. 1차식.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열의 합 A1부터 AN까지 이렇게 합을 SN이라고 하면요. 이 SN이 2차식, N에 대한 2차식. 공차가 D라고 하면은 2차 함계수가 2분의 D가 돼요. 2분의 D의 N제곱. 이런 모양의 2차 함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일단, 자, 볼게요. 첫째 항이 60이니까요. 이럴 때 60 이렇게 지나가. 1,60 지나고요. 그 다음에 D가 음수기 때문에 2차 함계수 음수죠? 그 위로 볼록이라는 함수가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원래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전체 절대값이 있잖아요. 이 절대값 때문에 이 아랫부분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또는 뭐 처음부터 축이 있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값이 이렇게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두 번째 항이 벌써 음수가 돼야 돼요. 또는 이게 뭐 꼭지점처럼 이렇게 되더라도 거의 이게 뭐 두 번째 항이 이거 공비가 마이너스 60 이 정도. 근데 마이너스 60이나 60보다 더 작은 값이 돼야지만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만 돼도 음수가 너무 커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항 됐다가 벌써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20, 21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울게요. 이런 불가능한 그래프가 되고요. 가능한 그래프는 이제 이런 모양이다라고 일단 알아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n은 자연수만 찍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연수 값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자 19, 20, 20이 더 커야 돼요. 20이 더 커. 증가. 그러니까 이쪽에 19, 20 또는 이쪽 영역에 19, 20이 있어야 되고요. 20과 21이 같아져야 돼요. 그럼 같아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값이 똑같죠. 여기 값이 20일 때 나오고 21일 때 이렇게 나오면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20, 여기가 21. 또는 이쪽에서 예를 들어 여기 요쯤이 20, 요쯤이 21. 자, 여기 서로 두 개 부호가 다른 경우야. 아까 이렇게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20, 21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디냐면은 이 21번 장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요게 요 경우고요. 아까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서 같아지는 경우가 이쪽 상황인 겁니다. 거기에 요 가족권도 만족해야 되죠. 20번 장이 더 커야 돼요. 20이 19보다 더 커야 되는데 얘는 19가 이쪽에 있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림 구조상. 그래서 19가 20보다 오히려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가족권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모양은 또 모순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까지 만족하려면 이런 모양. 여기가 19가 있으면 이거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이제 공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21번 장이 0이 돼야 됩니다. 첫째 항이 6이니까요. 21번 장은 60 더하기 20d 이렇게 되겠죠? n-1d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d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지네요. 마이너스 3일 때는 뭐 이거 대입해보면 당연히 이 조건도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만약 요 경우 있죠? 요 경우는 두 개가 부호가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죠. 즉 S20 여기서 S20과 S21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10으로 풀어도 돼요. 풀어보면은 이것도 공차가 나올 텐데 이때는 아마 이 조건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해 봐도 됩니다. 근데 그림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이런 게 그림으로 알고 가는 게 느낌이 더 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가요. tn과 tn 플러스 1이 있는데 tn 플러스 1이 더 이게 작아지는 거죠. 그쵸? 작아지는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 그럼 여기서 이게 뭐냐면 감소하는 거예요. n이 커질수록 값이 적어졌으니까 감소하는 거. 여긴 증가하는 구간. 여기 감소하는 구간, 여기 증가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 감소하는 이쪽 구간 있죠? 이쪽 구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쪽 구간에 n이 언제부터 되는지. 그래서 n에 만약에 20 집어넣으면요. 여기 n이 20과 21은 값이 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0은 안 되고 21이면 21과 22가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n 값은 21부터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이 그래프에서 이 0이 되는 거 있죠? 여기 딱 정수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대략적으로 여기가 몇 점,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이 좌우에서 어떤 값을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 아까 SN 등비수열의 합을 이렇게 구해보면요. 2분의 자, n번장까지 n에 가로 열고 자 2a 120 플러스 n-1의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값이 0이 딱 안 될 수도 있어요. 0 근처에 오는 거,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값이 이제 0이 되려면 이 값이 0이 되면 되겠네요. 이게 120. 그럼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3과 곱해졌으니까 이 값이 40이 되면 되고요. 그럼 n이 41이면 n이 41일 때, 즉 이 값이 0이 되네요. 즉 s 41이 딱 0이 나왔네요. 그래프에서 요 값이 딱 40이 나온 겁니다. 이거 아까 안 되는 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요 값이 41. 그럼 요 전항이 40 이렇게 되고 42는 다시 커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n 플러스 1이니까 어디? 40, 41이니까 n은 40까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21, 최대값 40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더하면은 61이 최종 답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41이 딱 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보인 거고요. 이게 0이 안 떨어지면 이 근처에 있는 값을 다 구해봐야 돼. 이 좌우. 좌우 값을 대입해서 이게 0보다 크다고 해서 여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됐는데 지금처럼요. 자, 만약에 여기 값이 41이 여기 나왔고요. 자, 42가 여기 넘어갔어요. 넘어갔긴 했지만 얘보다 낮은 값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것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41, 42는 41까지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41에서 0이 딱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40까지 해서 답이 61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m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am이라고 하자. 3 곱하기 2의 m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인 자연수의 등비수열이 제 k번째 항이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의 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3항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로 보면은 두 번째 항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2는요, M이 2일 때는 세 번째 항도 가능하고 두 번째 항도 가능하기 때문에 3 더하기 2 해서 5. 그럴 때 A200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문제 보면요,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인 수열 그랬어요. 그러니까 2 이상 먼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열이 어쩌면 첫째 항 3 곱하기 R에 K번째 항이니까 K-1 일반항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3, 3 똑같기 때문에 지금 2의 m제곱하고요. R의 K-1제곱이 같아야 돼요. 2의 m제곱이 R의 K-1 이렇게요. 여기서요. 이 m이 200일 때 값을 구하는 겁니다. 200을 대입해 보면요. 2의 200이 R의 K-1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요, 이 200을, 200의 약수가 있죠. 200이라는 수를 우리가 A 곱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A, B는 200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2의 A제곱 분의 B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R의 K-1. 여기서 뭐 R도요, R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여기네, 여기.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소인수 분해하면 2의 거듭제곱만 있기 때문에요. R도 2의 거듭제곱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변형시켜 보면은 이 R 값이 될 수 있는 게 2의 A제곱. 이렇게요. R이 될 수 있는 건 2의 A제곱. 이런 모양이 되고 그때 K-1이 될 수 있는 값은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K 값이 뭐냐면요. 넘어가면 B 플러스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즉 뭐냐면 B는 아까 뭐라 했죠? 200의 약수들. 200의 약수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1 큰 것이 K 값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값들을 다 더해야 돼요. K가 될 수 있는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의 합은 결국은 이 약수들의 합, 그게 플러스 1한 것들은 그러니까 약수 플러스 1 하는 것들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200이라는 숫자가 약수가 몇 개 있고 약수의 합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면 됩니다. 200을 소인수 분해해 보면요. 2는 2 곱하기 100이죠. 자, 100에는 2가 2개, 5가 2개 들어있습니다. 소인수 분해해 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의 약수의 개수. 약수 개수는 쉽죠.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됩니다. 1 더하면 4, 여기 1 더하면 3, 4, 3, 12, 12개가 돼요. 그리고요, 자, 약수의 합.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우리 약수 개수 구할 때는 비슷한데 다 나열을 해볼게요. 2의 세제곱이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5가요. 1, 5, 5의 제곱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컴마를 이렇게 찍으면은 대응시킬 때
이렇게 하는 게 1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5 나오고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약수가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쓰죠. 1, 5, 5의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요거를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덧셈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은 곱하기가 되고요. 덧셈으로 바꿔주면 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게 아까 이렇게 사각형 만들었을 때의 모든 것들의 합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약수의 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이건 4 더하기 8이죠. 2와 8 더하면 10. 거기다 5 더하면 15. 곱하기 이건 25. 5 더하면 30, 31 이렇게 됩니다. 15와 31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5, 1, 3, 5, 15, 3, 1, 5, 3, 4. 465개 이렇게. 465. 합이 465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아까 그냥 이 약수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약수 플러스 1 이것들의 합이잖아요. 다 1씩 나오는데 개수가 12개이기 때문에요. 이 합을 다 구하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12가 더해져야 됩니다. 1씩 더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거 2개 더한 거 477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1, B1은 6이고 수열 AN은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고 수열 BN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다. 수열 BN이 모든 항이 수열 AN이 항이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P의 합을 구하시오. 문제가요. 이 수열 BN이 모든 항이 AN이 항이 되도록 즉 AN이 얘를 표현을 해야 돼요. BN은 첫째 항은 6이고요. 공비가 P죠. BN을 써보면 6 곱하기 P의 n-1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우리가 AN이 얘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n번째 항이 있다. 그러면은 A에 같은 n일 필요는 없겠죠. 다른 항이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K번째 항이라고 많이 하면요. 등차 수열이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P인 수열의 K번째 항 6 더하기 K-1의 P가 되겠죠.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K가 존재하면 되겠죠. 6 곱하기 P의 n-1 이 식을 K를 정리를 해볼게요. 6이 넘어가요. 6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P로 나눕니다. 자, 양변을 P로 나누면 분모의 P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면 K-1이 P분의 이거니까 여기 6 곱하기 P의 n-2 그리고 마이너스 P분의 6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K 값은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좌변은 자연수 빼기 1이니까 뭐 0 또는 자연수가 되겠네요. 우변도 이 값도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0 또는 자연수가 될 수 있고요. 이 값이 문제예요. 이 값이 자연수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이요. 그러면은 이 P가 돼야 되는 게 뭐다? 6의 약수만 가능합니다. P 값이 될 수 있는 게 6의 약수. 근데 1은 아니죠. 1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1 제외하고 2, 3, 6 이런 것만 가능한 겁니다. 2, 3, 6 이런 것만 가능하면은 이 값 자체가 어떤 우리 0 또는 자연수 이런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K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P 값의 합 다 더하면은 11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자연수 m과 n의 최대 공약수를 p, 최소 공배수를 q라고 할 때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수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내기로 하자. 그림 2는 그림 1의 관계를 만족시키도록 수를 연결해 나타내는 것이다. 세 자연수 2, 12, f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2 플러스 f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 세 개가요 등비수열 이룬대요. 그럼 등비중앙 2와 f가 2 곱하기 f가요 12의 제곱과 같으면 되겠죠. 일단 이거 써놓고요. 숫자가 이 아래쪽부터 있네요. 아래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3하고 1의 최소 공배수 이 b값은 3이네요. 1과 4의 최소 공배수 4가 됩니다. 그리고 이 2는요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 값을요 제가 3알파라고 쓸게요. 3알파 그럼 3알파라고 쓰면 3알파와 10의 최대 공약수가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12는 지금 3 곱하기,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3 소인수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3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랑 이 2의 제곱과는 공통부분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는 여기에 자, 2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알파는 2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마찬가지로 F도요. 요거랑 해서 F 나온 거기 때문에 F는 4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F를 4베타라고 써볼게요. 4베타와 2의 제곱 곱하기 3, 이 12와 최대 공약수가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요 3은 얘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값은 3은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럼 EF 값이요. 자, EF. 2가 3알파고 F가 4베타죠. 그러니까 EF 곱하면은 12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12알파 베타가 12의 제곱. 12로 나눠주면은 알파 베타가 12가 되겠죠. 근데 11의 소인수분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자 알파가요. 알파가 2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알파가 2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2의 제곱은 베타가 가져야 되겠죠. 이 베타 값이 2의 제곱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베타는 3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 3이 있잖아요. 베타가 못 가지니까 이 3은 꼭 누가 가져야 된다? 알파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알파는 3, 베타는 2의 제곱. 따라서 알파에 3 집어넣으면 요 이 값이 9가 돼야 되고요. 베타에 4 대입하면은 F 값은 16이 됩니다. 그래서 9와 4 이거 더하면 답이 되겠죠? 25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이 제 n항 AN을 3의 K제곱분의 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음이 아닌 정수 K의 최대값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A1은 0이고 1, A1, N에 1 집어넣어봐요. 이렇게 1. 자, 1 집어넣을 때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요. 이 3의 K가요. 1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K 값이 0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6 그러면요. 여기 6을 대입해. 자, 6은요. 이게 자연수 되려면 6의 약수인데 이 분모가 3의 K제곱이잖아요. 3의 거듭제곱. 그럼 6을 이렇게 소인수분했을 때 3이 몇 개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3 곱하기 2니까 3이 하나 들어있죠. 이렇게 하나 들어있으니까 K 값이 1까지는 될 수 있다. 그죠? 최대값이니까 그 들어있는 최대 개수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K가 1. 그래서 A6은 1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AM이 3일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도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더 들어보세요. 만약에 뭐 A, 뭐 7도 해보고 8도 해보고 A9도 해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7 같은 경우는 7에는 3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 봐?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A9는요, 그럼.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3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K가 어디? 2까지. 최대값이 이렇게. 또 이거 느낌만 잡으면요, 이 문제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면은 숫자를 대입해가면 느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AM이 3일 때 그랬어요. 그럼 이 M 값이 될 수 있는 게요. M이 M 집어넣으면 이렇게 M, 3의 K제곱 있는데, 자, 이게 3이 나온다는 거는 이 M 값이, M에 3이 최소한 3개는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3이 나왔으니까. 이거 곱하기 3이 아닌 어떤 거, 이런 모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요, 어차피 이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만족하면은 모든 m에 대해서 다 똑같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낸 겁니다. 이런 감각을 알면 그냥 m값 3의 세제곱이라고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3의 세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정확한 의미는 3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더 이상 없는 그런 게 곱해진 게 되겠죠. 그럼 AM은 당연히 이건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2가 곱해진 거예요. 곱하기 뭐 여기 2가 들어있는 거죠. 2가 들어가 있어봤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대로 똑같이 3은 3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3m 보세요. 이렇게. 이 값에 3이 한 번 더 곱해지면은 결국은 3m 그러면 3의 4제곱 곱하기 어떤 수 이런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의 4제곱. 얘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A 4m 4, 5, 6, 7, 8, 9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4도 이 3이 들어있지 않죠? 그럼 3개. 5일 때도 3개. 6은 3이 한번 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돼서 4개. 7은 그냥 똑같고요. 8도 3이 없으니까 똑같이.
9는 3의 제곱 2개 더 들어가죠. 그 5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3개씩은 다 있죠. 3개씩은 다 있으니까 지금 1부터 9까지니까 9개잖아요. 그러니까 3, 9, 27. 자, 27에 몇 개를 더 더하면 되냐면요. 3의 배수인 것들. 자, A3, A6, A9. 이것들은 하나씩 일단 더 추가가 돼요.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들어가 있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더한 31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더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 4변의 길이 AB, BC, CD, DA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루트 2인 등비 수열을 이룬다. ADC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길이가요 루트 2 등비 수열이에요. 맨 처음 길이가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는 루트 2A, 여기는 루트 2 곱하니까 2A, 여기는 2 루트 2A가 되겠죠. 이 각이 세타 라고 할 때 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길이는 상관이 없겠지. 비율이기 때문에 이 A 값 그냥 1로 잡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 값 그냥 1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산할 때. 맨 처음에 이게 파악됐으면 그냥 1로 하고 1 루트 2 바로 써도 됩니다. 서술형이면 당연히 A 써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특징을 알아야 돼요. 원에 내접할 때는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겠죠. 파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각형의 기본은 삼각형이고요. 지금 변 길이가 많이 주어졌잖아요. 삼각형에서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다음에 뭐 직각이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 똑같은 닮은 모양이 보이면 닮음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각이 이렇게 주어졌고 변이 쓰는데 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만 잘라보면 삼각형 2개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요변 길이가 좀 공통이기 때문에 요변 길이 제가 이렇게 x로 놓고요. 왼쪽에서도 s, 오른쪽에서도 x 이용하면은 세 변과 각하고의 관계죠. 세 변과 각하나면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삼각형에서 각각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 AC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x제곱은 해서 코사인 법칙 2개 쓰겠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보면요. 1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이거 곱한 다음에 코사인 요거 해주는 겁니다. 1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2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값이요. 자, 오른쪽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이 마찬가지로 제곱 요거 제곱은 4 이쪽 제곱하면은 8 마이너스 2배에 곱하면은 4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거 풀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 부분요. 사인하고 코사인은요, 파이만큼 갈 때마다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 지워지면서 이거 부호가 반대에서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세타. 이 코사인은 우함수예요. 즉,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그냥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바뀌니까 그냥 여기 플러스 2 루트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이걸 써보면 여기 1 더하기 2는 3 더하기 2 루트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은요 더하면 12.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8 루트 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있는 부분 일로 넘겨서 더해주면요 10 루트 2가 되겠네요. 10 루트 2에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3이 넘어가서 빼주면 9, 8 이렇게 9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 자, 이걸로 나누면 되겠죠? 10 루트 2분의 9가 됩니다. 뭐 유리화 해주면요. 루트 2 곱하면은 20분의 9 루트 2. 자, 그래서 여기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실수 AB와 수열 C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n 플러스 2개의 수 A 로그 2의 C1 로그 2의 C2에서 로그 2의 C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B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고요. Cn의 첫 장부터 n항을 모두 자, 곱한 값은 32다 그랬어요. 등차 수열인데 여기 로그가 있죠? 로그가 있고 곱한 값이 나왔어요. 그럼 로그의 성질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로그 2의 C1과 로그 2의 C2 이거를 더하면은 로그 2의 C1, C2 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곱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합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가 1일 때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라. 자, 요거 A하고 B의 합도 나왔죠, 이렇게? 우리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의 합에 관계된 거예요. 등차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공식을 써보면요, 2분의, 자,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고요. 자, 첫째 항과 끝항 더하는 거 있죠? 자, 첫째 항이 A, 끝항이 B. 이렇게입니다. 이 값이요, 이게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한 거고요. 실제 한번 써볼게요. 합이 A 더하기 로그 2의 C1 더하기 로그 2의 C2 이렇게 돼서 M까지가 있고 더하기 마지막이가 B 되겠죠. 그리고 A 더하기 B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걸 합칠 수 있어요. 로그 2의 C1 곱하기 C2, CM까지. 근데 문제에서 자 모두 곱한 값이 32라고 줘졌습니다. 이 값이 32죠. 자, 32는 2의 5제곱. 그래서 이 값이요 5가 됩니다. 5. 그리고 A 플러스 B는 여기 또 1 주어졌죠? 1 더하기 5니까 6 이렇게 돼요. 자, 좌변은요 2분의 이것도 A 플러스 B가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M 플러스 2만 남아요. 그래서 M 값이 그리고 12에서 2 빼주면 10.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항의 양수인 수열 AN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 더하기 S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이 성립한다. A1이 10일 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 자, SN과요. AN이 있어요. 이렇게 관계식에서 SN과 AN이 같이 있으면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SN-SM-1은 AN 있죠?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접근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n에 1 못 집어넣거든요. n 1 집어넣고 싶으면 하나 더 키워서 sn 플러스 1 빼기 sn은 an 플러스 1. 이걸 이용하면 이 식에는 1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나온 식이 이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뺀 거를 넣으면요. 1을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 더 키운 걸 쓰겠습니다. 요 n자리에 다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쓰면요. 이렇게 돼요. s n 플러스 1 더하기 s n 플러스 2는 a 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자, 요 식도 요 아래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sn 더하기 s n 플러스 1 a n 플러스 1의 제곱. 중요합니다. 관계식에 sn과 an이 같이 있죠? 같이 있을 때는 이 개념을 이용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 한 번 더 씁니다. 한 번 더 써, 보통 하나 키워서 쓰세요. 제가 한 것처럼 하나 키워 쓴 다음에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SN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AN만으로의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빼주면, 여기서 이거 빼주면 A, N 플러스 1이 남겠죠? 이거 빼주면 이것도 A, N 플러스 2. 자, 여기서 얘 빼주면요. 제곱 빼기 제곱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돼요. 합차로 인수분해 됩니다. A, n 플러스 2 더하기 A, n 플러스 1. 그 다음에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여기 똑같은 게 있죠? 여기서 각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 나누면 이렇게 사라져. 이렇게. 사라지고 1. 그러면요. 자, A, n 플러스 2는 이거 넘겨볼게요. 자, 이걸 제가 좌변에 쓸게요. A, n 플러스 2는 넘어가면 a 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n 플러스 1번 장에다가 1을 더하면 그 다음 번 장이 된다. 등차 수열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 그쵸. 공차가 1인. 아주 간단한 수열이 되죠. 근데 자 여기 제가 뭐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 n에 1부터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1. 그럼 처음 관계식에 1 집어넣으면 A3은 A2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항 나왔죠? 이 두 번째 항은 알아내야 됩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맨 처음 주어진 문제 있죠. 여기에 n에 1 집어넣어서 a2를 구합니다. 이를 대입해보면요. S1이 A1하고 같죠? 더하기 1 집어넣으면 S2는 A1 더하기 A2랑 같습니다. 여기 1 집어넣으면 A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A1 값은 10이라고 주어졌어요. 이거 10이니까 20 되겠죠? 넘겨 써보면 이렇게 돼. A2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A2, 요거 20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은 0. 그래서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로 풀면요. 4, 5, 2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 또는 5. 근데 양수라고 했어요. 각항이 양수. 그래서 A2는 5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 되는 겁니다. 10번째 항까지 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 8번만 가면 되겠죠? 8번이니까 8 더해주면 돼요. 5에 8 더해서 답은 1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부터 10일까지 모든 자연수를 임의로 나열하여 ALA에서 10이라고 할 때 절대값의 AL-A, 절대값의 A-A3, 절대값의 A3-A4,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절대값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절대값은 뭐냐면 A1과 A2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를 수직선에 표현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요. A1, A2 어딘지 여기 중심을 잡지 마시고요. 이 거리가 두 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1, 2, 3, 4, 5, 12까지 중에서 최대가 되려면 일단 1하고 이렇게 1하고 12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면 이 거리가 가장 큰 게 나오겠죠. 이 거리가 지금 11이 나옵니다. 자, 이게 A1, A2가 아니에요. 몰라야지. 자, A1, A2 아니고요. 일단은 이 거리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크게 나오려면 자, 요 점에서요. 11까지 가는 거. 이렇게 가면은 요 거리가 그 다음 큰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큰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요 점에서 요 2까지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게 그 다음 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10자리가 이렇게 2개 나오겠죠. 2개. 그 다음에 또 요 점에서 보면은 큰 게 여기서 10까지 가는 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 다음 큰 게 이제 요 점에서 쓰는 거랑 요 점에서 쓰는 거 둘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3까지 가는 것보다 11에서 3까지 가는 게 더 길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8자리가 또 2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긴 거는요. 3에서 9로 가고 여기 10에서 4로 가는 거. 3에서 9로 가고요. 10에서 4로 가는 거. 그래서 여기 6자리가 이렇게 2개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요 점하고 요 점에서 또 보는 거예요. 가장 긴 거. 4에서 8로 가는 거. 이렇게. 그거와 9에서 5로 가는 게. 이게 똑같이 4로 길이 같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4가 2개. 그 다음에 5에서 이렇게 7로 가는 거 하고요. 8에서 6으로 가는 거. 이렇게. 이것도 2가 2개. 여기가 지금 이제 최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점하고 요 점이 좀 끊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1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요. A1, 여기가 A2, 이렇게 해서 A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끈 따라서. A4, 4, 여기가 5, 여기가 6, 일로 가서 7, 8, 9, 10, 11, 12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A를 1으로 잡으면 여기가 A2, 3 해가지고 이쪽이 12가 되겠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가장 큰 것들을 잡아 나가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이거 8 더하기 2가 10, 이거 2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4랑 6, 6 더해서 이것도 20, 40에 이것도 20, 60, 11 더하면 71. 최대값 71이 됩니다. 이상입니다.